여성이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스스로 백신을 개발한 나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찬사받는 무상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 하지만 바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누렇게 바랜 종이 배급 수첩을 들고 쌀을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60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단 하나의 불빛도 켜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낡은 타이어 튜브와 녹슨 드럼통으로 뗏목을 엮어 다른 삶을 찾아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앞선 나라가 이토록 결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 세계가 감탄하는 성취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섬나라에 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쿠바 여성들의 진짜 삶입니다. 일부 쿠바 여성의 역설. 서류상으로만 보면 쿠바 여성은 서반구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모범입니다. 그들은 국회의석의 약 55%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미국, 프랑스, 일본을 훨씬 앞섭니다. 쿠바 대학 졸업생의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이 섬나라 엔지니어, 의사, 기술 전문가의 3분의 2 이상 역시 여성입니다. 국제 성평등 순위에서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선두 그룹에 늘 이름을 올립니다. 하지만 보고서 밖으로 새벽 5시 아바나의 거리로 발을 내디디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배급 수첩을 손에 든 여성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들 자신까지 대를 이어써온 그 수첩을 들고 국영 식료품점 앞에 줄을 서서 한 달치 배급인 설탕 몇 냥, 식용유 한 병, 쌀 조금을 받아냅니다. 온 동네가 정전되어 물 펌프가 멈추면 물 양동이를 짊어지고 4층, 5층 계단을 오르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월급 $30도 안 되는 공립병원 의사로 일하고 오후에는 핏바느질을 받고 저녁에는 집 앞에서 빵을 파는 3가지 일을 병행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쿠바에서 여성은 의회에서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부엌에서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그들은 여성 의원이고 여성 교수이고 여성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위기 속에서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잠드는 사람들입니다. 2부, 2026년까지도 남아있는 배급 시대의 쌀 수첩. 여러분이 올해 2026년에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부가 여러분에게 작은 노란색 수첩을 발급합니다. 그 수첩은 요람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레타 데 아바스테시미엔토, 식량 배급 수첩입니다. 이 수첩은 미국이 쿠바에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한 1962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시는 60년이 넘게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달 쿠바 성인 한 명은 쌀 약 3kg, 설탕 약 1.8kg, 식용유 0.5리터, 콩 약간, 닭고기나 다진 생선 몇 냥, 그리고 매일 작은 빵 한 조각을 받습니다. 모두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 단 몇 센트에 말이죠.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양의 식량은 10일에서 15일 정도만 버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유시장, 암시장에서 사거나 마이애미에 있는 친척이 보내주는 송금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기이한 사실은 이 수첩이 단지 식량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도 함께 기록됩니다. 이사를 하면 수첩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추가해야 합니다. 수첩을 잃어버리면 한 달치 배급을 잃는 셈입니다. 많은 쿠바 청년들은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첩을 들고 줄을 서러 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배급 수첩 없이 쌀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3부, 세계 최대의 클래식화 도시. 이 지구상에서 시간이 1959년에 멈춰버린 것 같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바나의 거리입니다. 밖으로 나서면 눈앞에 분홍빛 1955년형 쉐보레 레어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 뒤로는 청록색 1957년형 포드 페어레인, 이어서 뷰익, 캐딜락, 플리머스, 다른 나라에서는 박물관이나 고전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모델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특유의 둥글둥글한 차체 때문입니다. 현재 이 섬 전역에서 여전히 약 6만 대의 1940, 1950년대 미국산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현역 클래식 카 컬렉션입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매일 도로 위를 달리는 컬렉션 말이죠. 어디서 비롯된 이야기일까요?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1960년 미국이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년 넘게 붙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차 한 대가 60년, 70년을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바나 곳곳의 작은 정비소 안에 있습니다. 쿠바의 정비공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개조 장인이 되었습니다. 쉐보레 엔진이 고장나면 그들은 소련제 트럭이나 라다의 디젤 엔진, 심지어 선박용 엔진까지 뜯어내 미국산 차체에 밀어넣습니다. 정품 부품이 없다면 직접 깎고, 직접 주조하고, 처음부터 만들어냅니다. 겉모습은 1953년형 캐딜락인데 보닛을 열면 2000년대 현대차 엔진이 들어있는 차도 있습니다. 아바나 사람들에게 이 알멘드론 한 대 한 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고 관광객을 태우는 택시 영업의 생계이며 아주 쿠바다운 어떤 끈기의 상징입니다. 새 것이 없다면 낡은 것을 계속 굴러가게 하라. 4부 두 화폐의 전쟁. 여러분이 아바나의 한 카페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봅시다. 같은 커피 한 잔, 같은 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국내 페소로 결제하는 쿠바인이라면 커피값은 한 가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화 페소로 결제하는 외국 관광객이라면 그 커피는 무려 25배 더 비쌉니다. 같은 상품, 완전히 다른 두 세계. 이것이 21세기 초 20년간의 쿠바였습니다. CUP, 자국민이 사용하는 쿠바 페소, 그리고 CUC, 외국인, 고급 호텔, 특별 상점에서만 쓰이는 전환 페소. EUCUC은 약 24CUP에 상당했습니다. 얼핏 환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쿠바 사회를 두 동강 낸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CUC를 가진 사람, 주로 관광업 종사자, 마이애미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사람, 또는 암시장 상인들, 은 완전히 다른 쿠바에 살았습니다. CUP만 가진 사람은 배급 수첩과 구경 상점의 세계에 영영 갇혔습니다. 월급 30달러짜리 쿠바 의사가 캐나다 관광객을 접대하는 웨이터가 하룻밤에 버는 돈보다 적게 벌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정부는 화폐 통합을 발표하며 CUC를 폐지했습니다. 얼핏 더 공정해 보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때 500%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암시장으로 몰려가 미국 달러와 유로를 사들였습니다. 오늘날 암시장에서 1달러는 수백 페소, 한때는 거의 400페소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공식 환율이 약 120페소인데 반해서 말입니다. 5부, 시가보다 의사를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 쿠바를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시가, 럼주, 살사 음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쿠바의 최대 수출품이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의사였습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의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 1000명당 약 8명, 미국의 3배에 달합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앙골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타르, 이탈리아, 심지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약 60개국에 무려 5만 명의 쿠바 의사가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쿠바 정부가 의료 외교라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국들은 계약에 따라 쿠바 정부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섬 안에서 치러집니다. 많은 지방에서 병원은 전문의 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립니다. 기본 항생제도 부족합니다. 장갑, 주사기, 심지어 처방전 인쇄용 종이도 부족합니다.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스스로 아바나 곳곳을 뛰어다니며 약을 찾거나 해외의 친척에게 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반면 남미의 여러 나라는 쿠바의 흰가운 부대를 영웅으로 칭송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상의료 시스템이 정작 조국을 떠나야만 하는 자국의 의사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6부, 아파곤. 정전이 일상의 리듬이 될 때 쿠바에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익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곤, 정전. 그러나 쿠바의 아파곤은 세상 어느 곳의 정전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중반까지 쿠바의 국가 전력망은 무려 8번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도 인구 1100만 명의 이 섬은 3차례나 완전한 암흑에 잠겼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7월 초, 전력망이 수도 아바나 수요의 1%를 겨우 감당하는 데만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전기는 병원과 긴급식품 가공 공장에 우선 할당되었습니다. 원인은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50년이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 수십 년간 유지보수 부족, 그리고 수입 석유 공급을 옥죄는 미국의 금수 조치. 62세의 한 할머니는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스스로 밥을 지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아이들은 촛불 아래에서 공부합니다. 노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죽었기에 10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병원은 자체 디젤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디젤 역시 바닥나고 있습니다. 아바나 시내에서 어떤 밤에는 여러분이 고층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인구 200만의 대도시 전체가 중세처럼 고요합니다. 오직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창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촛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신비로운 혼합 종교 산테리아. 아바나 구시가지를 걷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발, 모자, 숄까지 온통 흰옷을 걸친 사람을 마주쳤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결혼식 예복이 아닙니다. 그는 이하워, 서반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종교 중 하나에 입문한 후 맞이하는 첫 1년의 산테리아 신자입니다. 산테리아 또는 레글라 데오차는 역사의 비극에서 태어났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수십만 명의 흑인 노예가 서아프리카, 주로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에서 쿠바로 끌려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스페인 노예주들은 그들이 토착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가톨릭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요르바족은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성인의 겉옷 뒤에 자신들의 오리샤 신들을 숨겼습니다. 그리하여 스페인 성당의 신이었습니다. 카리다드 델 코브레의 성모는 오춘, 사랑과 강과 꿀의 여신이었습니다. 성나자로는 바발루아의 질병과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는 오리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영적 위장은 300년간 이어졌고 결국 두 종교는 하나로 녹아들어 오늘날의 산테리아가 되었습니다. 외부인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의식들입니다. 입문식에서 새 신자는 머리를 삭발해야 하고 1년 동안 오직 흰옷만 입어야 하며 밤에 거울을 봐서는 안 되고 낯선 이와 악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발라오 대사제들은 여전히 오리샤에게 닭, 염소, 거북이를 바치는 희생의식을 거행합니다. 피는 신성한 돌 위에 뿌려지고 고기는 익혀 공동체가 나눠 먹습니다. 이 의식은 쿠바에서 완전히 합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신론자나 가톨릭이라고 신고하더라도 쿠바인의 7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산테리아를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8부. 자작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물결. 쿠바 북부 해안에서 미국 플로리다 해변까지의 거리는 약 1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얇은 푸른 물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것은 서반구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삼킨 바다 중 하나입니다. 쿠바인들에게는 바다를 건너는 이들을 부르는 고유한 단어가 있습니다. 발세로스, 뗏목 타는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작뗏목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본다면 이것이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탈 것이라 도저히 믿기 힘든 그런 뗏목으로 말입니다. 재료는 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됩니다. 트럭 타이어 튜브를 팽팽하게 부풀려 부표로 묶어냅니다. 빈 플라스틱 드럼통, 낡은 냉장고에서 뜯어낸 단열 스티로폼, 녹슨 못으로 이어붙인 나무 판자. 어떤 이들은 낡은 클래식카 알멘드론의 보닛을 용접해 뗏목의 바닥으로 삼기도 합니다. 엔진은 운이 좋다면 잔디 깎는 기계나 개조한 물펌프, 아니면 노와 바람뿐입니다. 절정은 1994년, 특별시기 위기가 몰아치던 때 단 몇 주 만에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물결은 결코 멎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경제 위기와 장기 정전이 겹치자 새로운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쿠바 인구의 거의 4%가 섬을 떠났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해협의 상어, 걸프 스트림 해류, 갑작스러운 폭풍, 갈증, 폭염, 매항해가 죽음과의 도박이었습니다. 발세로스 중 20-30%가 반대편 해안에 결코 닿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많은 쿠바인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비자가 쉬운 니카라과로 비행기를 타고 간 뒤 중미와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갑니다. 9부. 금수 조치 때문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2020년 초 코비드19 팬데믹이 폭발하자
온 세계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필사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부유한 나라들은 수십억 회분을 선주문했고 가난한 나라들은 코박스 프로그램의 원조를 기다리며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인구 1100만 명의 어떤 나라는 그 어떤 대형 제조사에서도 백신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강대국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신을 처음부터 자체 개발하는 것. 독일, 미국, 영국이 백신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쿠바는 그 아주 작은 일부의 예산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1980년대부터 존재해온 아바나의 유전공학 생명공학 센터가 주요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쿠바 과학자들은 5종의 백신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그중 2종이 승인되었습니다. 아브달라와 소베라나 02, 소베라나 02입니다. 특히 소베라나 02는 2살 이상의 아동에게 승인된 세계 최초의 코비드 백신이 되었습니다. 서구 백신들보다 먼저 말이죠. 소베라나는 스페인어로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2022년 중반이 되자 쿠바 인구의 90% 이상이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쿠바 백신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이란, 베트남으로 수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 뒤에는 가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쿠바 과학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동안 정작 그들의 병원은 주사기, 붕대,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국산 백신을 맞고 집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정전이 지나가야만 씻을 물이 나오는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백신은 스스로 만들어내면서도 에어컨은 사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10부, 코카콜라도, 맥도날드도, 완전한 구글도 없는 나라. 인구 200만의 수도를 여러분이 방문해서 가장 번화한 거리들을 걷는데도 맥도날드의 노란 M자 간판을 단 하나도 볼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KFC도 없습니다. 정품 코카콜라 매장도 없습니다. 애플 스토어도 없습니다. 아바나는 지구상에서 미국 브랜드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 몇 안 되는 수도 중 하나입니다. 1960년부터 미국이 부과한 금수 조치는 두 나라 간 거의 모든 교역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60년 넘게 쿠바 시장은 미국 소비 문화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쿠바인들은 코카콜라 대신 투콜라, 두콜라를 마십니다. 국영기업이 만든 갈색 탄산음료, 맛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팔라달 식당에서 자체 제작한 햄버거를 먹습니다. 가장 흔한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중국산 화웨이 혹은 파나마나 멕시코에서 사와서 들여온 삼성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인터넷입니다. 쿠바인들이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3G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전에는 인터넷을 쓰려면 공용 와이파이가 있는 공원에 나가 의사 하루치 급여에 맞먹는 값의 시간 카드를 사서 1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페이스북, 지메일, 유튜브는 기술적으로는 접속 가능했지만 너무 느리고 비싸서 중산층만 자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파케테 세마날, 주간 꾸러미입니다. 매주 한 번 전문가들이 약 1테라바이트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최신 할리우드 영화, 넷플릭스 시리즈, 유럽 축구 경기, 인기 유튜브 영상, 뉴스,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이 모든 것이 USB에 압축되어 담기고 단 몇 달러의 섬 전역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됩니다. 인터넷 없이도 돌아가는 지하 콘텐츠 유통망 하나가 완성된 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쿠바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10가지 사실을 지나왔습니다. 여성이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오전 내내 줄을 서 누렇게 바랜 종이 수첩으로 쌀 몇 냥을 바꿔야 하는 나라. 수만 명의 의사를 세계 곳곳으로 파견하지만 정작 조국의 병원은 주사기 1개도 부족한 나라. 세계가 서로 백신을 차지하려 다툴 때 스스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밤이면 8번째 국가정전에 촛불을 켜야 하는 나라. 60년 넘게 금수 조치 아래 꿋꿋이 버텨왔다고 자부하지만 매년 수만 명의 자국민이 뗏목을 엮어 바다를 건너거나 중미를 걸어 지나가는 나라. 쿠바는 21세기의 가장 생생한 역설입니다. 존경할 만한 성취와 가혹한 결핍이 같은 거리, 같은 지붕 아래, 같은 한 사람의 삶 안에 나란히 존재하는 곳.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쿠바에 발을 딛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댓글에 예 또는 아니오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셔서 다음 여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